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드렸듯이 오늘은 휴장이고 내일은 조기 폐장입니다. 그래도 종목들을 계속 분석해보고 내일 짧은 시간 열리는 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지표인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7만 1,0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1969년 11월 이후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나 상승했습니다.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4.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 3가지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페드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날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당초 전망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이 목표이며 금리 인상, 재정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둘기파는 반대의 뜻이죠. 다수의 참석자들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최근에 파월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그 말과 다르게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카드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소폭 상승이 나왔으나 언제든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셔야 할 듯합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을 때 빨간 원 부분이었는데 어느샌가 19를 넘어섰고 현재는 18.5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심해지면서 빅스가 보시는 것처럼 계단처럼 상승할지 잘 봐야 할 듯합니다. 피어앤 그리드 수치도 2주 전만 해도 85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은 62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빅스가 오르고 피어앤 그리드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공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조정에 샀던 여러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현금을 다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전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등이 터지며 한번 살짝 조정이 오거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와 더불어 조기 금리 인상 등의 뉴스들이 나오면 연초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계좌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위주로 상승한 모습이었고 엔비디아가 거의 3%가량 상승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이팔도 얼른 올라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드렸는데 오늘은 휴장이고 내일은 조기 폐장을 합니다. 조기 폐장도 휴장이라고 보면 거의 4일간의 이슈들이 차주 월요일에 다 터지면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락업이 풀리는 주식이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핀테크 업체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그동안 락업으로 힘드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락업 해제 후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락업 물량이 남았습니다. 언제 해제되고 어느 정도 물량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은 소파이의 이번 분기 실적 10Q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67%의 물량 락업이 11월 24일에 종료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24일에 이미 락업이 해제된 건지, 아니면 25일 휴장이니 26일에 락업이 해제되는 건지, 아니면 26일도 조기 폐장이니 29일 월요일에 물량이 풀리는 건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봤지만 검토해본 결과 26일에 16.67%의 물량이 풀릴 듯합니다. 오른쪽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24일날 거래량이 특별히 높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작습니다. 16.67%의 물량이 풀리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작을 리는 없고 26일 내일 금요일에 락업이 풀릴 듯합니다. 이 락업에 있어 트레이딩 방법이 스타일에 따라 2가지가 있습니다. 중단기로 소파이를 들어가신 분들은 락업 해제 날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니 락업 해제 전에 팔거나 장기적으로 보시는 경우는 이 타이밍에 추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락업 물량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케이스로 봐서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또 너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조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소파이 은행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공유해드립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레 오마로바로 바이든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지명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핀테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면 핀테크 업체들이나 소파의 은행 승인 관련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서는 이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뒤로 소파이 주가가 약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만약 소파이가 이번 락업 때 급락한다면 저는 다시 매수를 시작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도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락업 해제라는 이슈가 있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로켓랩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계속 14에서 15불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오르는 듯하며 미래에 더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12월 2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는 뉴스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2일에 로켓랩이 개발하고 있는 중형 로켓 유트론에 대한 소식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로켓랩은 현재 소형 로켓인 일렉트론만 발사 중이며 중형 로켓 유트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일 오전 8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켓랩 CEO가 나와서 유트론의 디자인, 재원, 추진 및 로켓 재활용 기술 등 세부 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로켓랩은 지금 소형 로켓 재사용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로켓랩 분석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헬리콥터를 통해 떨어지는 로켓을 잡아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형 로켓부터는 로켓 무게도 꽤 있고 헬리콥터로 잡기 힘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할지, 스페이스X처럼 자동으로 돌아오게 할지 궁금하네요. 왼쪽이 현재 개발 중인 중형 로켓 유트론이며 2024년에 발사 예정입니다. 하지만 12월 2일에 이 발사 예정을 좀 더 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우주군과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현재 발사 중인 일렉트론입니다. 길이만 봐도 일렉트론이 18m이고 유트론이 40m입니다. 위성을 최대 8,000kg까지 실을 수 있으며 일렉트론은 현재 300kg만 탑재 가능합니다. 그만큼 성능 차이도 심하고 로켓랩이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로켓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까지 내면서 라이브를 한다는 것을 보면 뭔가 좋은 소식을 발표할 듯합니다. 그 다음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휴렛패커드입니다. 간단하게 HP라고도 하죠. 매년 배당도 올리고 자사주도 매입하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데 어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델도 실적이 잘 나와서 같이 급등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HP는 10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 4분기에 1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수치로 시장의 예상치인 15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소비자 및 상업용 PC를 포함한 HP의 퍼스널 시스템 부분이 13%나 성장한 덕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소비자 PC의 순 매출은 전년 대비 3% 줄었으나 상업용 PC의 매출이 25%나 뛰었다고 합니다. 프린트 부분의 매출은 전년 대비 1%만 증가했습니다. HP의 CEO는 수요가 계속 공급을 웃돌고 있다면서 부품 조달이 좀 더 원활했다면 실적이 더욱 좋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해결된다면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보면 내년 연초부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다면 HP는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미래 성장성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배당 및 주가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되면 이런 배당주가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타이밍도 잘 보셔야 합니다. HP의 3년 PER을 보면 지금이 거의 최저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주가가 예전보다는 고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장이 없는 배당주답게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대부분 홀드이며 타겟 주가도 지금보다 1.24% 낮은 35달러입니다. 배당은 3.11%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12월 7일이 배당락이니 12월 6일 월요일까지 HP 주식을 보유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곧 다가옴에 따라 이런 배당주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최근에 제가 분석해드린 금리 인상 수혜주 관련 종목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최근에 아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텔라닥이나 로쿠, 스퀘어, 줌비디오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크는 이러한 폭락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추매를 했을까요? 아크가 추매한다고 저점이 아닌 경우도 많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텔라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상승하는 듯 했으나 11월에 다시 전저점을 깨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특별한 게 없었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인 아멜도 전저점을 깨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크는 텔라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크에서는 한 번도 텔라닥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급락할 때 계속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크는 원격 의류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며 그 시장의 선두주자인 텔라닥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다음은 로쿠입니다. 최근에 제가 급락 이유를 분석해드렸는데 급락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발표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로쿠 경쟁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며 구글의 유튜브도 로쿠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점도 하락의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아크의 매매 기록을 봐보겠습니다. 아크에서는 최근 전고점인 7월에 매도한 기록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네모 부분에서 계속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쿠의 성장성을 믿고 계속 매수하는 듯합니다. 줌비디오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실적을 분석해드렸는데 어닝미스에 경쟁자들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지 않아서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아크의 매매 기록을 봐보겠습니다. 아크는 줌을 첫 매수한 작년 10월 이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실적 발표 후 급락 당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보시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줌이 앞으로 원격 회의 분야에서 살아남을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경쟁자들하고 경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아크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했기에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설명해드린 세 종목은 아크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크에서 비중을 맞추려고 매수한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크가 선택한 종목 중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 이렇게 아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현재 보이는 종목들은 이미 너무 올랐거나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데 아크가 소량으로 계속 매수하거나 첫 매수를 시작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에어택시 업체인 아처, 블레이드, 조비가 있고 3D 프린트 업체인 벨로3D, 마크포지드, 나노디메이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미래에 커질 에어택시와 3D 프린트 관련된 성장주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대부분 분석해드렸으니 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아크에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크는 이런 성장주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페이팔 등 우량 기업도 많습니다. 그럼 아크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팔 매매 기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크는 보시다시피 올해 3월부터 계속 매도했으며 최근 10월 급락할 때도 거의 모든 물량을 털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에서는 당장 페이팔을 투자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페이팔을 빠져나왔을까요? 아래 보시면 페이팔에 대한 기관들의 3분기 공시 결과입니다. 3분기에는 기관들의 총 물량 중 0.82%만 빠졌습니다. 거의 안 빠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공시 기록은 위 차트에서 보시는 빨간 부분에서의 매매 기록입니다. 즉, 그 이후에 급락하고 나서 기관들의 매매 기록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1월과 2월쯤에 나올 듯한데 그때도 기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